옛날 옛날에 아름다운 12딸을 가진 왕이 살았어요. 이 12공주님들은 큰 방에서 함께 살았지요. 왕은 마음을 다해서 딸들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밤에는 절대 나가지 못하게 했지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밤새 춤을 춘 것처럼 공주들의 신발이 모두 낡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은 딸들에게 매일같이 새 신발을 사주어야 했지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낡아 있었어요. 왕과 신하들 모두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방법이 없었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하루 만에 신발이 어떻게 낡아버릴 수 있냔 말이야? 전하, 저희도 알 길이 없나이다. 왕이 말했어요. 누구든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원하는 딸과 결혼을 시키고 내가 죽거든 양자로 삼아 왕위를 이어받게 할 것이다. 하지만 단 3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야. 왕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심지어 다른 왕국의 왕자들까지도 이를 위해 성으로 오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그들은 12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켰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미스테리를 푸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신발은 계속해서 밤마다 낡아버렸죠. 마침내 마음씨 좋은 한 청년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그는 매우 가난해 보이는 늙은 여인을 만났어요. 저기 청년, 내가 너무 배고픈데 빵 한 조각만 줄래요? 그 청년은 가방에서 가진 음식을 모조리 꺼내어 노인에게 주었지요. 다른 청년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노인은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 노인은 이 청년이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고마워하며 마법의 망토를 주었어요. 모습을 감추고 싶을 때 이 마법의 망토를 입으세요. 밤 12시에 이 망토를 입고 공주들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그래야 그 신발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을 테니. 하지만 명심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그 청년은 마법의 망토를 가지고 성으로 갔어요. 성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수 있다고 말했죠. 첫째 날, 그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을 때 첫째 공주는 레모네이드 한 잔을 가지고 나왔어요. 목이 마르실 테지요? 레모네이드 좀 준비했어요. 드셔보세요. 그 청년은 노파의 경고를 깜빡하고 그것을 마시고 말았어요. 그러자 곧 그는 잠들었어요. 그는 공주들이 준비한 방에서 밤새도록 코를 골며 잠을 잤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패닉 상태였어요. 그 마법의 망토를 입고 공주방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두 번째 밤에 그 청년은 다시 한번 공주들의 방 앞을 지켰어요. 이번엔 다른 공주가 주스를 들고 나왔지요. 청년은 때를 기다리며 문 앞을 지키느라 무척 목이 말랐어요. 생각 없이 주스를 모두 마셔버렸지요. 그리고는 역시 그는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그 늙은 여인의 말이 기억났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공주들이 준 음료수에 수면제가 들어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 순간
왕이 그 옆에 나타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자네는 아직도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것 같군 그래. 만약 오늘도 풀지 못한다면 자네는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도록 하게. 왕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그 청년은 오늘 꼭 이것을 해결해야만 했지요. 그날 밤, 지난밤처럼 청년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장 어린 공주가 오렌지 주스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번엔 컵을 받아들고 공주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공주가 떠나자 그는 오렌지 주스를 옆에 있는 통에 부어버렸죠. 이번엔 잠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이내 자정이 되었어요. 그 청년이 마법의 망토를 입는 순간 투명해져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죠. 천천히 문을 연 그는 그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12공주 모두 아름다운 무도회 드레스를 입고 새 신발을 신은 채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고 있었죠. 그 청년이 잠들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공주 중 한 명이 문을 열고 밖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공주는 귀를 벽에 갖다 대었죠. 그 순간 청년은 코 고는 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공주가 침대를 옆으로 밀었어요. 그리고는 3번 박수를 쳤지요. 침대가 있던 자리에 비밀 통로가 열렸어요. 청년은 믿을 수가 없었죠. 공주들은 한 명씩 모두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그 청년도 따라갔죠. 그 비밀 통로는 아래로 향하는 수백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계단을 내려갔을 때 갑자기 청년이 한 공주의 드레스를 밟고 말았어요. 어머, 누가 내 드레스를 밟았어. 글쎄, 너겠지. 그들은 계단 끝에서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은색가지의 키 큰 나무들을 지나갔어요. 청년은 가지를 치며 공주들을 따라갔지요. 강에 다다르자 그들은 잠시 멈췄어요. 강에는 백조 모양의 12척의 배가 있었고 12왕자들이 공주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배에 탔어요. 그리고 청년도 마지막 배에 올라탔죠. 배가 평소보다 무거워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상해. 아, 제발 그만 꿈꾸세요. 그들은 강을 건너 빛나는 큰 성으로 향했어요. 성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창문을 통해 안에서 춤추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주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지친 기색 없이 계속해서 춤을 췄어요. 물론 그들의 신발은 낡고 있었죠. 청년은 더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와 먹기 시작했죠. 막내 공주가 이것을 보고야 말았어요. 내 케이크 공중에 떠 있어. 투명 인간이 먹고 있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 청년은 아무도 모르게 테이블에서 금색의 컵을 가져갔어요. 공주들은 아침까지 춤을 추었죠. 공주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숲을 지나 아주 길게 이어진 계단을 올랐지요. 마침내 그들은 성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발은 다시 모조리 낡아 있었죠. 청년은 신발이 낡아지는 그 미스테리를 풀고는 무척 행복했어요. 잠시 후 왕은 그 청년에게로 왔어요. 시간이 다 되었네. 신발의 미스터리를 풀었나? 물론입니다, 전하. 그리고는 전부 말씀드렸죠. 처음에 왕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청년이 숲에서 가져온 은색 가지와 빛나는 성에서 가져온 금색 컵을 보고는 그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그는 약속을 지켜 청년이 선택하는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청년은 막내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죠. 12공주는 그들의 비밀이 밝혀지자 무척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청년과 막내 공주는 결혼해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커다란 성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어요. 어느 날 왕은 생일 선물로 딸에게 금으로 만든 공을 주었죠. 생일 축하한다, 내 딸아. 고마워요, 아빠. 공주는 그 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정원에서 항상 그 공을 가지고 놀았죠. 어느 날 그녀는 밖으로 나가 공을 던지면서 놀았어요. 공주는 연못 옆으로 가서 계속 즐겁게 놀았어요. 바로 그때 공주는 자신이 던진 공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공이 굴러가기 시작했죠. 내 공. 공주는 그 공을 쫓아 달렸지만 그 공은 점점 더 빨리 굴러갔어요. 마침내 그 공이 연못에 빠졌고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았어요. 안 돼. 공주는 연못 옆에 주저앉아 절망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내 소중한 공. 어떻게 해야 꺼낼 수 있지?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개굴, 내 아름다운 공주여, 왜 울고 있나요? 개굴. 공주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좀 더 잘 살펴보니 그 소리는 바로 연못 옆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개구리에게서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개구리는 공주 쪽으로 폴짝 뛰어 가까이 오더니 다시 한번 물었어요. 내 아름다운 공주여, 개굴, 왜 울고 있나요? 그 공주는 말하는 개구리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개구리가 말을? 어떻게 된 거지? 글쎄요, 그렇게 됐네요, 말하는 공주님. 말해보세요, 왜 울고 있죠? 정신을 차린 공주는 개구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빠가 선물한 그 금으로 된 공을 연못에 빠뜨렸어. 벌써 가라앉았을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개구리는 공주의 발 옆으로 가서 제안했어요. 아름다운 공주님, 제가 그 공을 찾아올게요. 대신 공주님은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셔야 돼요. 개굴. 공주는 궁금했어요. 부탁이 뭔데? 만약 저를 공주님의 친구로 허락하신다면 성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 개굴. 공주는 잠시 생각한 뒤 그 개구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잠시 후 개구리는 물속으로 점프한 뒤 사라졌어요. 얼마 뒤 개구리가 그 공을 들고 나타나 공주에게 공을 던져주었어요. 공을 다시 찾은 공주는 무척 행복해하며 성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공주의 모습을 보던 개구리는 그대로 남겨진 채 공주를 향해 소리쳤죠. 아름다운 공주님, 저를 잊은 건가요? 성에 데려가기로 약속했잖아요. 개굴. 공주는 멀리서 웃으며 소리쳤어요. 너처럼 못생긴 개구리랑 나처럼 아름다운 공주가 함께 사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개굴. 공주는 그대로 개구리를 남겨둔 채 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왕과 왕비 그리고 공주는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그들이 식사하려고 하자 노크 소리가 들렸죠. 하녀는 개구리가 도착했다고 말했어요. 공주가 그 개구리를 초대했으며 들어와도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왕은 놀라서 물었죠.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공주? 아빠. 공주는 왕에게 오늘 아침 연못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네가 공을 가져오도록 개구리와 약속했다면 네가 한 말은 지켜야지.
왕은 하녀에게 개구리를 안으로 들여 환영해 주라고 일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폴짝 뛰어와서 저녁 식탁 옆에 멈췄어요. 즐거운 저녁 시간입니다.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셔서 배약께 감사드립니다. 개굴. 크게 점프한 개구리는 공주의 접시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언짢아하며 그를 보았죠. 왕은 개구리가 먹을 음식을 주문했지만 개구리는 사양했어요. 식사는 괜찮습니다. 공주의 음식을 나눠 먹으면 됩니다. 개굴. 개구리는 공주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공주는 개구리에게 무척 화가 났지만 저녁 식사 후 떠나겠지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개구리는 떠날 생각이 없었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공주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뒤 개구리는 졸렸어요. 공주님, 너무 졸려요. 괜찮다면 공주님 침대에서 같이 자도 되나요? 아버지가 노하실까봐 공주는 할 수 없이 그러라고 했어요. 개구리는 침대에 올라 공주의 베개를 베었죠. 공주는 화를 참으며 개구리 옆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개구리가 공주를 깨웠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름다운 공주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바로 떠날게요. 그 못생긴 개구리가 곧 떠날 거라고 하자 공주는 주체할 수 없이 행복해졌어요. 좋아, 바로 말해. 부탁이 뭐야? 제게 키스해주세요, 사랑하는 공주님. 그 공주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네가 감히? 그건 진짜 말도 안 돼. 개구리 얼굴엔 미소가 사라지고 뺨 위로 눈물이 흘렀어요. 공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간단하게 키스하는 건데 뭐 괜찮아. 확실히 다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그녀는 그에게 키스했어요. 공주가 개구리에게 키스하자마자 밝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불빛 때문에 공주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빛이 사라지고 잠시 후 공주는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도무지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개구리가 조금 전까지 서 있던 그 자리에 정말 너무 멋진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공주는 남자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 남자에게 물었죠. 누구죠? 개구리가 여기 있었는데 어찌된 일이에요? 아름다운 공주여, 난 저 먼 땅의 왕자입니다. 마녀가 주문을 걸어서 개구리로 변해 있었어요. 그 주문을 풀려면 공주와 하룻밤을 자고 공주와 키스를 해야 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렇게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공주는 그 말을 듣고 무척 놀라워하면서도 또 행복해했어요. 그들은 왕에게 가서 겪은 이 모든 것들을 말씀드렸죠. 딸아, 개구리가 내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우려무나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과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것 말이다. 왕은 왕자에게 며칠 더 성에 머무르게 했어요. 왕자와 공주는 그들이 처음 만난 연못으로 갔지요. 공주님, 저와 결혼하여 제 왕국에 함께 가시겠어요? 공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왕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바로 그때 침묵을 깨는 소리가 들렸어요. 개굴, 개굴. 그들은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죠. 연못 옆에는 그들을 보는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잠시 그 개구리의 이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답니다. 그들은 웃기 시작했어요. 걱정 말거라, 개구리야. 너도 언젠가 너의 공주를 찾게 될 거야. 그들은 즐겁게 웃었어요. 얼마 뒤 공주와 왕자는 결혼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에 어느 먼 곳에
한 부자가 살았어요. 그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중 2딸은 아주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셋째 딸은 친절하고 착한 아이였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폭풍 때문에 그의 배들이 모두 가라앉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지요. 그 욕심꾸러기 2딸은 이 상황이 불만이었어요. 하루 종일 그들은 모여 앉아 불평만 늘어놓기 일쑤였지요. 모든 집안일은 셋째 몫이었답니다. 얼마 뒤 아버지는 잃어버린 배 중 한 척이 항구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바로 항구로 출발하려고 준비하기 시작했죠. 항구로 떠나기 전 그의 딸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뭐 필요한 거 없니? 드레스, 구두, 목걸이, 팔찌. 그럼 미녀, 넌 뭘 갖고 싶니? 장미 한 송이면 충분해요. 아버지는 긴 여정 끝에 항구에 도착했지만 모든 물건을 잃은 뒤였고 배도 너무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었어요. 슬픔과 피곤에 지친 그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숲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한밤중이어서 너무 어둡고 게다가 눈이 와서 무척 추웠어요. 그는 말을 타고 계속해서 달렸지요. 그러자 마침내 불이 켜진 성을 발견했어요. 그는 도움을 청하고자 그 성으로 들어갔죠. 아무래도 이상한 성이었어요. 온통 불이 환했고 저녁 식탁은 음식으로 가득했으며 벽난로에는 불이 피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이질 않았어요. 소리내어 불러봐도 대답도 없었고요. 결국 그는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식탁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난 그는 침대 옆에 놓인 새 옷을 발견했어요. 그는 아래층으로 가보았죠. 멋진 아침 식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성은 여중의 것이 분명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날 도울 수 없지. 감사 인사를 해야 할 텐데. 성을 떠나려던 그는 장미 정원을 발견했죠. 다른 딸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녀의 소원만큼은 들어줄 수 있게 됐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죠. 곧이어 장미 한 송이를 뽑자 무시무시한 으르렁 소리가 나며 그를 둘러싼 주변이 흔들렸어요. 괴물같이 무섭게 생긴 사자가 나무들 뒤에서 나타났어요. 사자를 본 아버지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죠. 네 목숨을 구해줬고 너를 먹여주었고 새 옷도 줬더니 네가 내 장미를 훔쳐가! 이것이 네가 갚는 은혜냐? 아버지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딸이 장미를 갖고 싶어해서 가져다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런다고 벌을 피할 것 같으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그렇다면 조건이 있다. 네 딸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들 중 누구라도 나와 함께 살아준다면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는 슬퍼하며 말을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그는 두 욕심꾸러기 딸에게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누구도 야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녀는 달랐어요. 아버지,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가도록 할게요. 두 딸은 이 모든 일이 셋째 미녀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녀의 생각에 바로 찬성했지요.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아버지는 성으로 미녀를 데려갔어요. 그들이 도착하자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어요. 음식은 가득했고 아무도 없었지요. 그들이 앉아서 먹기 시작하자 그 야수가 나타났어요. 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말씀처럼 그는 무척 무서워 보였지요. 야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의 의지로 이곳에 왔나요? 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아버님은 댁으로 돌아가시고 다시는 오시지 않을 겁니다. 아침이 오고 잠에서 깬 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가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곤 그녀를 기다리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발견했죠. 잠시 정원을 둘러보던 그녀는 장미를 발견하자 곧 슬퍼졌지요. 그녀는 성 안을 둘러보다가 장미로 가득 찬 방을 발견하고 놀라워했어요. 문을 열어보니 방 안은 정말 최고로 멋졌어요. 그녀가 좋아할 만한 물건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지요. 책과 꽃, 악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방을 준비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죠. 책에는 금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의 여왕님이시여,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나는 지금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미녀가 이렇게 말하자 방 한쪽에 있던 거울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미녀는 무척 놀랐답니다. 아버지를 보자 그녀는 다시 행복해졌어요. 그날 밤 야수가 나타났어요. 당신을 계속 보게 해주시겠어? 여긴 당신의 공간인데 왜 물으시는 거죠? 아니, 지금은 당신의 것이요. 당신이 원하면 난 바로 떠나주겠소. 미녀는 그의 대답에 무척 놀랐어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오. 내가 정말로 못생겼나요? 처음에 그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곧 야수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그렇다고 끄덕였지요. 나와 결혼해줄 수 있어? 이번엔 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야수는 뒤돌아 슬퍼하며 미녀를 남겨두고 나갔어요. 야수는 매일 저녁 미녀를 찾아갔고 그녀에게 무척 친절하게 대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녀는 점점 야수를 편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가 너무 못생기지만 않았다면... 몇 달이 흐른 뒤 미녀는 더 이상 야수가 무섭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녀는 야수를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통해 아버지가 편찮으신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바로 야수에게 찾아가 집에 가서 편찮으신 아버지를 돌봐드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당연히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전 슬퍼서 죽게 될 거예요.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야수는 미녀에게 반지를 주었어요. 밤이 되자 그녀는 그 반지를 탁자에 두고 곧 돌아올 성에서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그녀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신의 침대에서 잠이 깼어요. 그녀는 곧장 아버지께 달려갔죠. 그녀를 본 아버지는 무척 행복해했고 몸도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최근에 결혼한 두 언니들이 아버지 댁을 방문했어요. 집에 온 미녀를 발견한 그들은 부러워서 화가 난 나머지 미녀를 속이기로 결심했답니다. 미녀를 일주일만 더 있게 만들자. 그럼 야수가 찾아와 미녀를 죽이겠지? 두 언니는 미녀 옆으로 다가와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다고 울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미녀는 일주일만 더 머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미녀는 야수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어느 날 그녀는 꿈속에서 그 성 정원에 기운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야수를 보게 되었어요. 내 행동은 너무 모질고 이기적이야. 그녀는 즉시 그녀의 반지를 빼서 침대 옆 탁자에 두었어요. 아침이 되자 그녀는 야수의 성에서 깨어났지요. 그녀는 야수를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야수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녀는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러나 야수는 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녀는 정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녀가 꿈에서 본 것처럼 바닥에 야수가 쓰러져 있지 뭐예요. 미녀는 야수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어요. 야수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어요. 그는 간신히 눈을 뜨고 어렵게 말했어요. 난 당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죽으려고 했죠. 난 당신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 순간 뭔가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그 성은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졌지요. 미녀는 어안이 벙벙하여 주변을 둘러보곤 다시 야수를 보았어요. 그러자 못생긴 야수가 누워있던 자리에 젊고 잘생긴 왕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누구죠? 야수님은 어디 계세요? 왕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야수입니다. 마녀가 마법을 걸어 전 야수로 변해 있었죠. 당신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전 아마 평생 야수로 살았을 거예요. 왕자의 말을 들은 미녀는 아주 행복했어요. 그녀의 착한 마음 덕분에 그녀는 진실한 사랑을 찾게 되었어요. 미녀와 왕자는 결혼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에 행복 가득한 왕국이 있었지요. 그 왕국에는 왕과 왕비가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죠. 그 왕과 왕비는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원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곧 여자아이를 낳게 되었지요. 그 아이는 한낮의 태양처럼 밝게 빛났기 때문에 오로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왕과 왕비는 오로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무도회를 열기로 했지요. 모두들 초대받았지요. 심지어 미스테리 숲에 사는 요정들까지도요. 하지만 왕과 왕비는 큰 실수를 했답니다. 딱 한 명의 요정만 초대하지 못했어요. 그 왕국의 모든 이들과 이웃나라에서 온 왕과 왕비들까지 오로라에게 선물을 주고 건강하기를 기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명의 요정의 시간이었지요. 그 요정들은 오로라에게 무척 독특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들의 마법 지팡이로 세상에서 그녀가 원할 만한 모든 것을 선물했지요. 이제 마지막 3 요정만 남았어요. 그들도 오로라에게 멋진 선물을 줬지요. 항상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함께하여라. 작은 공주야, 나의 선물은 영원한 행복이야. 넌 영원히 슬픔 없이 행복할 거야. 마지막 요정이 선물을 주려 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무도회장이 온통 초록색 연기로 뒤덮였어요. 연기가 사라지고는 검은 요정이 나타났어요. 왕은 아름다운 의식을 깨뜨리는 이 요정이 누구인지 물었지요. 다른 요정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어요. 바로 악한 마음의 검은 요정이었어요.
모두들 초대받았군. 이 왕국의 모든 사람들, 내 친구들, 왕과 여왕들, 그리고 요정들까지. 불행하게도 나만 빼고 말이야. 그 왕은 그들의 무례함에 사과했어요. 나를 위한 진정한 선물이 없다면 공주 곁을 떠나지 않겠어. 가장 아름다운 공주는 행복과 사랑, 그리고 존경을 받으며 자라겠지. 하지만 그녀의 16살 생일 해지기 전 바늘에 찔려 아름다운 공주는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정말을 잡아라! 왕이 소리쳤지만 그 사악한 검은 요정은 웃으며 사라졌어요. 사악한 검은 요정 때문에 선물을 주지 못한 마지막 요정은 검은 요정만큼 힘이 세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나쁜 저주를 풀 수 있는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 저주를 풀 수는 없지만 뭔가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저주가 풀리지 않아도 죽지 않으며 진정한 사랑의 키스로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죠. 그게 나의 선물이랍니다. 그 왕은 이 나쁜 저주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모든 바늘과 바느질 기계, 심지어 바늘과 닮은 물건조차도 모두 모아 성의 마당에서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였답니다. 요정들의 선물을 받은 오로라 공주는 모두가 사랑하는 아름답고 친절한 아이로 자랐어요. 어느 날 왕은 3명의 요정에게 어렵지만 오로라 공주를 보살피고 보호해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오로라 공주는 그 3명의 요정 외에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었죠. 오로라 공주는 그들의 보호 속에서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답니다. 마침내 그날이 됐어요. 오로라 공주의 16번째 생일이었지요. 검은 요정의 저주가 펼쳐지기 전 바로 해가 지기 전이었어요. 왕과 왕비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막았지만 어떻게든 그 저주가 일어날 것 같아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들은 공주를 보호하려고 방 안에 그녀를 가두었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어요. 오로라도 문이 잠겨서 기쁘지 않았고요. 갑자기 벽에 문이 생겼어요. 오로라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그 문에 매료되었고 문 밖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에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그녀가 들어간 방에는 등 돌린 채 바느질을 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오로라는 뭔가에 홀린 듯 바느질 기계 쪽으로 걸어갔어요. 해가 지고 있을 때 오로라는 바늘에 찔렸고 그 검은 요정의 저주가 시작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일이 벌어졌죠. 바늘에 찔린 그녀는 이내 쓰러져 영원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답니다. 그렇게 해가 지며 검은 요정의 저주가 오로라의 16번째 생일에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요정들은 공주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침대에 꽃들을 놓았어요. 그렇게 오로라는 잠자는 공주가 되었지요. 왕과 왕비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공주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잠을 자도록 했어요. 그렇게 100년이 지났지요. 하루는 한 잘생긴 왕자가 지나는 길에 가시덤불과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그 성을 발견했어요. 그의 부하가 그 성과 잠자는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 왕자는 무척 궁금한 나머지
그 성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덤불이 너무 크고 가시가 많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칼을 뽑아들고 덤불을 베어가며 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길로 들어간 그는 마침내 문 앞에 다다랐고 2명의 자고 있는 병사를 보았지요. 문을 열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모두들 바닥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는 성을 따라 걸어갔고 왕의 침실에 도착했어요. 왕과 왕비 역시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그리고는 반쯤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곳은 바로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잠들어 있는 그 공주의 침실이었어요. 그 왕자는 침대 옆으로 가서 아름다운 그 공주를 보고는 그녀의 귀에 얼굴을 포개었어요. 당신이 바로 잠자는 공주군요. 아름다워요. 사랑에 빠져버린 그 왕자는 그렇게 속삭이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해 주었어요. 그때 그녀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고 있는 잘생긴 왕자를 보았지요.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자 성 안의 모든 이들이 100년 만에 잠에서 깨어났지요. 왕과 왕비는 놀라워하며 오로라의 방으로 달려가 어찌된 일인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올랐어요. 그들의 딸이 잠에서 깨어나 있었으니까요. 그 왕자는 공주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혼했어요. 공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왕 역시 공주와 왕국을 구한 그 왕자에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 머나먼 땅에 아주 슬픈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마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지요. 그 마녀는 아이가 있다면 마녀의 은밀한 비밀과 힘을 모두 주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마녀는 이제부터 태어나는 첫 번째 여자아이는 자신이 키워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납치하기로 결심했어요. 사악한 마법이 온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 마녀가 사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 농장일을 하며 살아가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은 엄청난 소식에 놀라게 되었죠. 부인이 남편에게 좋은 소식을 알렸어요.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부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젊은 부인은 큰 병에 걸렸죠. 그녀는 날마다 헬스케져 가기 시작했어요. 만약 부인이 낫지 않는다면 아이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온갖 약과 몸에 좋다는 약재를 써봤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의사는 남편에게 부인을 낫게 할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라고 말했어요. 사악한 마녀에게 특별한 약효가 있는 약재가 있어요. 그 마녀한테 도움을 청해보세요. 남편은 엄청난 용기를 내어 마녀의 성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곤 곧장 문을 두드렸죠. 겁도 없이 나의 성문을 두드리는 자가 있다니 분명히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겠지. 제 아내가 위중한 상태인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당신에게 아주 약효가 좋은 약재가 있다고 해서. 그런가? 그런데 왜 내가 널 도와야 하지? 제발 좀 부탁드려요. 제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당장 아내를 치료하지 않으면 아이도 함께 잃게 될 거예요. 자초지종을 듣자 마녀는 마음을 바꿔 그를 돕기로 결심했어요. 전 그렇다면 도와주도록 하지. 마녀는 남편에게 약초를 건네주었어요. 매일 자네 부인에게 이 약초 잎사귀를 한 조각씩 먹이게나. 그러면 차도가 보일 거야. 남편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왔죠. 그의 부인은 매일 약초 잎사귀를 하나씩 먹었어요. 정말로 점점 좋아졌고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녀가 준 약초는 며칠 만에 동이 나버렸어요. 그러자 젊은 부인의 병은 다시 심해졌죠. 이번엔 훨씬 더 빠르게 증세가 나빠졌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은 마녀 성문을 다시 한번 두드리게 되었어요.
당연히 마녀는 그가 돌아올 걸 알고 있었지요. 여기 자네 부인을 낫게 했던 약초의 씨앗이니 이걸 정원에 심으면 된다네. 그러면 자넨 자네 부인과 아이를 살릴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자네 아내가 만약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내게 줘야 해. 내 아이를? 그건 절대 안 돼요. 마음대로 하게나. 마녀는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남자는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는 부인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시간이 갈수록 젊은 부인은 더 상태가 나빠졌어요. 이젠 아기마저 위험하게 되었죠. 남편은 전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가 마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인과 아이 모두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더구나 마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남자아이를 낳는다면 부인과 아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마녀의 성으로 향했어요. 그는 마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약초 씨앗 주머니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는 그 씨앗들을 심었고 금세 자라났어요. 남편이 자라난 약초 잎사귀들을 부인에게 먹이자 점점 부인의 상태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완전히 낫게 되었어요. 그리고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낳았지요. 하지만 남편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예쁜 딸이에요. 같은 날 왕의 궁전에서 성대한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여왕이 왕자를 낳자 왕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왕자는 장차 왕의 뒤를 이어 나라를 이끌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왕과 왕비를 매우 존경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 두 아기들이 만날 운명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지요. 남편과 아내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로 그날 마녀가 찾아와서 아이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부부는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우리 아가. 이 아이는 이제 내가 맡아서 잘 키울 테니 너무들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이 아이의 이름은 라푼젤이야. 마녀는 아이를 자신의 성으로 데려갔어요. 그 성은 깊은 숲에 숨겨져 있었죠. 마녀는 성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꼭대기에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아이가 있는 요람을 내려놓았어요. 라푼젤, 내 어여쁜 아가. 시간이 흘러 마녀를 자신의 엄마로 알고 자란 라푼젤은 이 성에서 계속해서 살았어요. 라푼젤은 낮 동안에는 성에서 내려와 앞들에서 놀기도 했지만 저녁 시간에는 성 꼭대기에 있는 작은 방으로 돌아갔어요. 마녀는 라푼젤의 금발을 절대 자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매일매일 라푼젤의 긴 머리를 빗겨주었죠. 이 작은 소녀 또한 마녀의 빗질을 좋아했어요. 몇 년이 흐르고 라푼젤은 어느덧 자라서 숙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성으로 돌아온 마녀는 라푼젤을 불렀어요. 라푼젤, 나의 딸아, 너의 황금 머리카락을 내려다. 라푼젤은 황금빛 머리카락을 내렸어요. 그녀의 머리는 이제 성 바닥까지 닿을 수가 있었죠. 너무 좋구나. 마녀는 성의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계단 끝에 서서 마법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죠. 그러자 갑자기 계단들이 흔들리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주문도 다시는 이 계단들을 만들지 못할 거야. 다시는. 호기심에 무슨 일인지 모두 지켜본 라푼젤은 다시는 성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녀는 매일 라푼젤의 머리카락으로 성 밖으로 내려왔고 저녁에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에 매달려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라푼젤, 나의 딸아, 너의 황금 머리카락을 내려다. 마녀의 목소리를 들은 라푼젤은 황금 머리카락을 내렸어요.
마녀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잡고 성 위로 올라왔죠. 엄마, 왜 저를 성 밖으로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맨날 집 안에만 있어야 하는 거죠?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하지만 바깥 세상이 무서워 널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날 이후 라푼젤은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거나 새들과 이야기를 하며 지냈어요. 왕의 궁전 이야기로 잠깐 가볼까요? 라푼젤과 같은 날에 태어났던 왕자도 역시 자라서 청년이 되었어요. 이젠 늙고 병든 왕은 자신의 아들인 왕자에게 그의 왕관을 물려주고 왕자가 공주와 결혼하여 손주를 낳기를 바랐어요. 많은 공주님들이 성을 방문했지만 왕자는 그가 사랑할 신부감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왕자는 그의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났어요. 마침내 라푼젤이 사는 성이 있는 숲에 도착했을 때 왕자는 부하에게 이야기했어요. 지금껏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숲이야. 숲을 가로질러 가면 아마도 지름길이 있을 거야. 왕자님, 이 숲은 마법의 숲이에요. 여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아마 그냥 소문일 뿐일 거야.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왕자와 그의 부하는 그 마법의 숲으로 들어갔어요. 왕자는 상당히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의 부하는 무척 불안해했어요. 그들이 숲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라푼젤이 있는 성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라푼젤의 노래소리를 들었지요.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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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군. 성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왕자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을 발견했어요. 그리곤 곧 그는 그녀에게 반하게 되었지요. 바로 그때 마녀가 나타나서 라푼젤에게 소리쳤어요. 너의 그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내게 내려다오. 마녀가 소리치는 것을 듣자 라푼젤은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마녀는 여느 때처럼 머리카락을 잡고 올라갔죠. 그래, 이름이 라푼젤이군. 왕자는 얼마 동안 성 주변을 돌아보면서 라푼젤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어요. 마녀는 매일매일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왔고 밤이 되면 다시 타고 올라갔어요. 라푼젤, 나에 따라 너의 황금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결국 왕자는 용기를 내어 어느 날 마녀가 없는 틈을 타 성으로 다가갔고 라푼젤을 불렀어요. 라푼젤! 라푼젤! 처음으로 라푼젤은 그녀의 어머니 외에 다른 사람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주저했지만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창문 밖을 내다보았죠. 성 아래에는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한 청년이 보였어요. 누구신가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죠? 나는 이 왕국의 왕자요. 당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소.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서 돌아가세요. 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할게요. 그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소. 그럴 수 없어요. 계단이 없는걸요. 그때 마침 라푼젤은 그녀의 어머니가 성 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어요. 저기요, 여기서 어서 나가세요. 어머니가 당신을 보면 안 된다고요. 왕자는 재빨리 나무 뒤로 숨었어요. 마녀가 성에 도착해서 소리쳤어요. 여느 때처럼 라푼젤은 황금빛 머리카락을 내렸고 마녀는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갔어요. 왕자는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이제 친구가 되었죠. 왕자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걸 안 라푼젤은 황금빛 머리카락을 성 아래로 내려주었어요. 왕자는 그녀의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갔어요. 라푼젤은 몹시 흥분되었어요. 그녀는 마녀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마침내 그 왕자가 바로 그녀 앞에 도착했어요. 왜 어머니가 이런 감옥 같은 성에 가둬놓는 거죠? 어머니는
제게 바깥 세상이 너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저를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이런 곳에 가둬놓죠? 네, 세상은 위험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름다운 것들도 분명 넘쳐나요. 라푼젤은 왕자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더구나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알아가는 건 그녀가 정말로 바라던 일이었으니까요. 마침내 라푼젤은 왕자님과 함께 달아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마녀가 성으로 돌아왔어요.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마녀를 위해 성 밑으로 내려와 있었죠. 라푼젤이 내가 오는 걸 봤어. 알아서 머리카락을 내려줬네. 성을 올라간 마녀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잘라져 금속 조각으로 묶여 있었어요. 라푼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이제야 마녀는 라푼젤이 달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푼젤은 그녀의 머리를 직접 잘라 금속 조각에 단단히 매단 채 왕자와 함께 자신의 긴 황금빛 머리카락을 잡고 성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거지요. 라푼젤! 네가 감히 날 배신하다니! 그 사이 왕자와 라푼젤은 그렇게 마법의 숲을 떠났어요. 사실 숲이 마법에 걸렸다는 것은 마녀가 지어낸 것이었죠. 왜냐하면 마녀는 아무도 라푼젤을 찾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라푼젤과 왕자는 마침내 성에 도착했어요. 왕자는 라푼젤을 왕과 왕비님께 데려갔어요. 왕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아버지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약초를 먹고 건강해지셨단다. 그걸 무엇이라 불렀더라? 그래, 맞아. 라푼젤. 라푼젤? 왕자는 왕과 왕비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왕은 왕자에게 한 늙은 부부가 약초를 왕에게 가져다 주었고 악한 마녀가 그들의 딸이 태어난 날 약초의 대가로 딸을 데려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왕자와 라푼젤은 늙은 부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부인은 황금 머리카락의 소녀를 보자 빼앗겼던 그녀의 소중한 딸 라푼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죠. 내 딸아, 내 딸, 내가 너를 결국 찾았구나. 그동안의 진실을 모두 들은 라푼젤은 이제 정말로 진짜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 뒤 라푼젤과 왕자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렇게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성에 갇힌 마녀는 어떻게 됐냐고요? 왕은 그 마녀를 잡아들였고 성 꼭대기에 가둬버렸어요. 마녀가 달아나지 못하게 군사들에게 그 성을 지키게 했어요. 그녀의 마법뿐만 아니라 커다란 비밀까지도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옛날 옛적 아주 먼 곳에 놀랍도록 아름다운 신데렐라가 살았어요. 그녀의 엄마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빠와 둘이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신데렐라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후 신데렐라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엄마와 두 언니들은 신데렐라의 집으로 이사를 했죠. 그들이 이사 오고 처음으로 신데렐라를 본 새엄마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새엄마와 두 딸은 너무나 아름다운 미모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신데렐라를 무척 질투했어요. 신데렐라의 언니들은 그녀만큼 예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그들은 무례하고 버릇도 없었답니다. 어느 날 일 때문에 신데렐라의 아빠는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만 했어요. 그 후 그들은 신데렐라의 삶을 살아있는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신데렐라가 정원의 새들과 얘기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새엄마가 다가왔어요.
오늘부터 넌 다락방에서 자면 된다. 집안일도 다 해야 되고 또 네가 이런 옷 입고 걸어다니는 거 보기 싫구나. 신데렐라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쩔 수 없이 새엄마가 말한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물건을 모두 싸서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그날 이후 신데렐라는 혼자서 집안일을 모두 해야 했어요. 그녀는 무척 피곤했지만 새엄마나 언니들 모두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지요. 바닥을 다시 닦아야겠다. 넌 이 먼지도 안 보이니? 야, 지금 네가 빨래를 안 해서 내가 입을 게 없잖아. 신데렐라에겐 가끔 그녀의 창문에 놀러오는 새들과 쥐들이 유일한 친구였어요. 너무나 추운 나머지 밤이 되면 신데렐라는 몰래 계단을 내려와 벽난로 쪽으로 가서 불을 쬐며 잠이 들었어요. 며칠이 흘렀죠. 어느 날 마을에 궁전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왕자님께서 성에서 성대한 파티를 여실 겁니다. 결혼 정년기의 여성분들은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언니들은 그 초대 소식을 듣고는 집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우리 딸은 파티에서 가장 아름다울 거야. 왕자가 분명히 너를 선택할 거야. 그럼 우리 모두 궁전에서 살 수 있겠다. 너네가 입을 옷하고 신발을 좀 사야겠구나. 얼른 서둘러. 엄마랑 쇼핑하러 가자. 새엄마와 언니들은 집을 나섰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모두 들은 신데렐라는 무척 슬픈 얼굴로 서 있었어요. 이제 파티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언니들은 준비한 드레스를 입어봤어요. 그들은 매일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그 파티에서 가장 아름다울 거야.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어요. 언니들은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신데렐라를 불렀어요. 신데렐라! 어서 빨리 나와봐! 야, 너 어디 있었냐? 우리 목욕하게 빨리 준비 좀 해줘. 하루 종일 신데렐라는 언니들의 준비를 도왔어요. 야, 살살 빗어. 너 머리 지금 다 뽑으려고 그러는 거야? 저녁이 되어서야 그들은 파티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우리 딸들 정말 아름답구나. 진짜로 예뻐. 신데렐라는 어렵게 용기를 내어 새엄마에게 말했어요. 저도 파티에 갈 수 있을까요? 누구? 너? 네, 분명히 모든 아가씨들은 다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네가 입고 갈 파티용 드레스니? 예, 왕자님은 아내를 찾는 거지 하늘을 찾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서둘러라. 파티에 늦겠어. 알았지? 그리고 너는 잠들기 전에 집안일 모두 끝내는 거 잊지 말고. 새엄마와 언니들은 성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집에 혼자 남은 신데렐라는 울기 시작했죠. 나는 왜 성에 갈 수 없는 거야? 나도 부모님이 계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바로 그때 엄청나게 밝은 빛이 비쳤어요. 처음에 신데렐라는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빛을 계속 봤죠. 그러다 갑자기 빛의 한가운데에서 정말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지 뭐예요. 아름다운 신데렐라야, 울지 마렴. 파티에 참석할 수 있을 거야. 신데렐라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너무 놀라 다시 물었어요. 제가 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누추한 꼴인데도요? 걱정 마. 널 도우러 내가 왔잖니. 어서 부엌으로 가. 호박 하나, 그리고 생쥐 7마리를 가져오렴. 신데렐라는 요정이 왜 그것들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커다란 호박 하나를 집었어요. 그리고 다락방으로 가서 자신의 친구인 생쥐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왔죠. 그리곤 요정이 마법의 주문을 걸자 갑자기 호박이 아름다운 마차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번엔 생쥐 차례였어요. 생쥐 한 마리는 마부가 되었고 나머지 6마리는 아름다운 백마로 변해 있었어요.
요정은 이제 너무 놀라 마차만 보고 있는 신데렐라를 변신시켰어요. 마법의 주문을 걸며 신데렐라를 툭 치자 신데렐라의 낡은 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운 파티 드레스로 바뀌었어요. 슬리퍼를 신고 있던 그녀의 발은 아름다운 유리 구두를 신고 있었죠. 정말 공주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파티에 갈 시간이 된 것 같구나. 하지만 잊지 말거라. 밤 12시가 되기 전에 집에 와야 해. 그러지 않으면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신데렐라는 요정의 말을 명심했어요. 그리고는 마차에 올라탔어요. 그렇게 신데렐라가 탄 마차는 성으로 출발했죠. 너무나 멋진 그녀의 마차는 성 앞에 멈췄어요. 신데렐라가 파티장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향했어요. 그녀는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했죠. 심지어 새엄마와 언니들까지도 그 아름다운 여성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신데렐라를 알아보지도 못했죠. 갑자기 왕자가 계단으로 향했어요. 신데렐라는 정말로 파티장의 모든 아가씨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왕자는 이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죠. 모든 사람들이 놀란 토끼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왕자는 계단을 내려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언니들은 왕자가 자신들에게 걸어오는 줄 알고 무척 흥분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오고 있어? 아니야, 나한테 오는 거야. 하지만 왕자는 그들을 지나쳐 신데렐라 앞에서 멈춰섰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제가 당신과 함께 춤을 출 영광을 주시겠소? 신데렐라는 예의 있게 끄덕였어요. 왕자와 신데렐라는 파티장 내 모든 호기심 어린 시선들 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신데렐라는 왕자와 함께 추는 춤과 황홀한 음악에 빠져 마치 그 파티장에 왕자와 그녀 이렇게 단 둘뿐인 것처럼 느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춤을 췄어요. 당연히 신데렐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느낄 새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 커다란 시계가 보였어요. 거의 자정이었죠. 바로 그때 신데렐라는 요정의 당부가 기억났어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기 전에 집에 와야 해. 그러지 않으면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너무 놀라 신데렐라는 왕자를 남겨두고 정신없이 나왔어요. 그녀는 성의 계단을 막 뛰어서 내려왔어요. 그때 구두 한쪽이 벗겨졌지 뭐예요. 하지만 다시 가져올 시간이 없었어요. 그녀가 멀찍이 달려나갔을 때 시계가 자정을 알렸고 모든 것은 정말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왕자가 신데렐라를 따라 나섰지만 계단에 남겨진 그녀의 구두 한쪽만이 보였어요. 이 구두의 주인을 찾아라. 왕국의 모든 여성들을 다 확인해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신데렐라는 숨 쉴 새도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곧장 들어갔어요. 그녀는 왕자와 있었던 일들을 계속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떤 기회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에 빠졌어요. 왕자가 그녀를 찾는 건 어림없는 일이었어요. 만약 찾는다고 해도 그녀를 알아볼 수는 없었죠. 왕자의 부하들은 왕국의 집집마다 모두 돌며 구두의 주인 아가씨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그 구두는 어떤 아가씨의 발에도 맞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 부하들은 신데렐라의 집으로 왔어요. 신데렐라는 집 앞에서 왕의 마차를 보자 무척 행복했어요. 그녀가 방에서 나가려 하자 새엄마가 문에 나타났어요.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니? 설마
저 구두를 신어보기라도 하려고? 새엄마는 크게 비웃으며 다락방의 문을 잠갔어요. 안 돼요.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부탁이에요. 한심도 하다. 왕자님과 너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 부하들은 먼저 빼빼 마른 큰언니에게 구두를 신겼어요. 하지만 그녀의 발엔 너무 작았어요. 이것 봐요. 제 발에 아주 딱 맞죠? 그 다음 통통한 작은 언니가 구두를 신어보려 했지만 그녀의 통통한 발은 신발에 맞지 않았어요. 아마 여기 반대쪽 발은 맞을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신발은 맞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신데렐라의 차례인 것이 창문으로 보였지만 너무 높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녀는 울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눈물을 본 생쥐들은 신데렐라에게 다가갔어요. 새엄마가 문을 잠가서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어. 생쥐 한 마리가 문 밑으로 미끄러져 계단을 내려갔어요. 새엄마는 왕자의 부하들과 함께 문에 있었지요. 내일 다시 한번 와줄래요? 오늘은 얘들이 너무 피곤해서 부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생쥐는 새엄마의 치마로 점프해서 주머니 속 열쇠를 낚아채고는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그는 문 밑으로 열쇠를 보냈어요. 신데렐라는 열쇠를 보고는 너무나 기뻤지요. 문을 연 신데렐라는 최대한 빠르게 달려내려갔어요. 어머나, 어떻게 나온 거야 너? 잠시만요. 저도 그 구두를 신어보고 싶어요. 새엄마와 두 딸은 날카롭게 웃기 시작했어요. 모두 조용! 왕자님의 명령이니 모든 아가씨들은 반드시 구두를 신어봐야 하오. 드디어 신데렐라가 구두를 신자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 구두가 정말로 정확하게 딱 맞았으니까요. 아가씨, 당신이 이 구두의 주인이요? 신데렐라는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와 함께 궁전으로 가시지요. 신하들은 드디어 성에서 기다리던 왕자님 앞에 신데렐라를 데려가 주었어요. 왕자가 그녀를 본 순간 왕자는 그녀가 그날 밤 함께 춤을 추었던 아가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왕자는 신데렐라의 손을 잡았어요. 마침내 나의 공주님을 찾았소. 나와 결혼해주겠소? 너무 행복한 나머지 눈가에 눈물이 맺힌 그녀는 왕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결혼하여 영원히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